생성형 AI, 요즘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 잘 쓰면 정말 엄청난 힘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AI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그 필수 가이드를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술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적인 또 윤리적인 함정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첫째, 생성형 AI가 가진 새로운 힘에 대해서 보고요. 둘째, 여기에 숨겨진 위험은 뭔지.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셋째,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 넷째로는 이걸 사용할 때의 책임과 진실. 다섯째, 내 정보와 정체성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마트 AI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총 6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생성형 AI가 가진 새로운 힘, 우리의 새로운 창의적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생성형 AI가 뭘 할 수 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챗GPT나 바드 같은 걸로 글도 쓰게 하고 미드전이나 달리투로 멋진 이미지도 만들고요. 심지어 깃허브 코파일럿은 코드도 짜주고 음악 작곡에 복잡한 문서 요약, 번역, 노션 AI처럼 글쓰기 도와주는 것까지. 와, 정말 못하는 게 없죠? 예전에는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약속의 뒷면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 약속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효율성, 생산성, 혁신, 창의성.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좋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저작권은 애매하고 내 개인정보는 셀 수 있고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편향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양면성을 모두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AI를 안전하게 쓰는 첫걸음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보죠.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바로 저작권과 소유권입니다. 내가 AI로 뭔가를 딱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과연 내 꼴까요? 이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AI로 우리 회사 로고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이 로고 정말 법적으로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규칙을 보면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인간의 창작적인 표현이 들어갔느냐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그냥 뿅 하고 만들어진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하고 편집하고 막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그건 여러분의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특정 인물 사진을 만들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법은 아니지만 이건 AI로 만들었어요 라고 밝혀주는 게 좋은 매너라고 하네요. 자, 이제 만드는 문제를 넘어서 AI가 주는 정보를 사용하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만드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AI는 그냥 도구예요. 그 도구를 써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우리, 사용자에게 있다는 거죠. 업무 보고서 쓸 때나 학교 과제할 때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술술 나오잖아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 답변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다? 와,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큰일 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AI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환각 현상 때문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AI는 진실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네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똑한 앵무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아주 자신감 넘치게 틀린 정보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요, AI를 내 생각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를 얻거나 초안을 잡는 도구로만 쓰세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무조건 다른 AI나 검색 엔진으로 교차 확인, 즉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결과물에 사실 오류가 있거나 기밀이 유출됐다? 그 법적 책임은 전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AI로 가짜뉴스 만들어서 퍼뜨리면 정말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가끔 거짓말하는 인턴 정도로 생각하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책임 문제가 AI가 뱉어내는 결과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우리가 AI에게 무엇을 입력하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정보와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AI 채팅창에 뭔가를 입력하기 전에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쓰는 모든 글자는 저장돼서 AI 학습에 쓰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민감한 정보는 넣으면 안 돼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요. 회사 기밀이나 고객 정보, 개인 금융정보, 비밀 프로젝트 소스 코드 같은 거요. 그냥 한마디로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건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올라간 데이터는요, 사실상 지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다른 사용자의 답변에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생성형 AI는 한계를 가진 도구다. 비밀을 못 지키고 틀린 정보를 줄 수 있으며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AI한테 너무 의존하거나 무슨 비밀 얘기 다 아는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겠죠? 여러분이 바로 지금부터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스마트 AI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AI로 뭔가 작업을 끝내기 전에 딱 이 몇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출처는 제대로 밝혔나? 사실 확인은 했나? 내 생각, 내 창의성은 충분히 더했나? 혹시 민감한 정보를 넣지는 않았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진 않았을까? 결과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그냥 자동으로 돌린 건가? 아니면 똑똑한 보조 파일럿으로 쓴 건가? 이 질문들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AI의 힘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그 도구를 쥐고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설계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도구를 손에 쥐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